나는 오래 살았다. 그래서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어떤 죽음은 병원에서 오지 않고, 어떤 죽음은 밤에 오지 않으며, 어떤 죽음은 아주 조용한 아침에 찾아온다는 것을 말이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도 않은 시간, 창문 틈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 때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젊을 때는 아침이 시작이었다. 눈을 뜨면 곧장 일어나 세수를 하고 뛰듯이 하루를 시작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예순을 넘긴 뒤에도 그때와 같은 방식으로 아침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지에 가깝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평생 큰 병 한 번 없던 사람, 주변에서 건강하다고 말하던 사람, 스스로도 아직 쓸만한 몸이라고 믿던 사람이 어느 날 아침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 채 발견되는 모습을 말이다. 의사는 뇌졸중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순서의 문제였다고. 몸이 아직 깨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이 먼저 앞서 나간 결과였다고. 나이가 들면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생명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시간이다. 잠에서 깨어난 몸은 아직 밤의 리듬에 머물러 있고 피는 천천히 흐르며 심장은 조심스럽게 오늘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 균형을 깨뜨린다.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고 머릿속으로 걱정을 불러들이고 몸에 힘을 주어 화장실로 달려간다.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사실은 예순 이후의 몸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된다. 한국의 어른들은 예전부터 아침을 조심하라고 했다. 새벽은 아직 사람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시간이라고, 이때는 말도 조심하고 움직임도 낮춰야 한다고 말이다. 그것은 미신이 아니라 오래 살아본 사람들의 관찰이었다. 나는 젊은 시절에는 그 말을 흘려들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이 점점 더 무겁게 다가왔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이들이 아침에 쓰러졌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침대 옆에서, 어떤 이는 욕실 문 앞에서, 어떤 이는 변기 위에서 생을 마쳤다. 그들은 모두 전날까지 평범했다. 특별히 아프지도 않았고 죽음을 예감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우리는 죽음을 멀리 있는 사건으로 생각하지만은 사실 그것은 습관 속에 숨어 있다. 특히 아침의 습관 속에. 예순이 넘으면 몸은 더 이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무리한 요구를 하면 몸은 대답 대신 침묵으로 응답한다. 나는 이것을 여러 번 보아왔다. 한 지인은 늘 성급한 사람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 하루를 밀어붙이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급히 일어나다가 어지러움을 느꼈고 그 순간을 넘기지 못했다. 그는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젊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떠났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다. 진짜 슬픈 일은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예순 이후의 아침은 시험과도 같다. 오늘도 몸과 화해할 수 있는지, 오늘도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을 수 있는지 묻는 시간이다. 이 시험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특별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단지 너무 서둘렀을 뿐이다. 나는 지금 이 이야기를 젊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당신,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침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지킬 수 있다. 생명은 거창한 결심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아침의 선택으로 이어진다. 오늘도 눈을 떴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서두르지 말고 일어나지 말고 먼저 살아있음을 느껴라. 그것이 예순 이후의 아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유일한 예의다. 사람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단순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예순을 넘기면 몸은 더 많은 신호를 보내고 더 조심스러운 균형 속에서 하루를 버틴다. 특히 아침이라는 시간은 몸에게 가장 민감한 순간이다. 밤새 잠들어 있던 동안 심장은 속도를 낮추고 피는 조용히 흐르며 몸 전체는 최소한의 에너지로 생명을 유지한다. 이 상태에서 눈을 뜬다는 것은 단순한 깨어남이 아니라 몸 전체가 다시 오늘이라는 세계로 돌아오는 과정이다. 문제는 이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데 있다. 젊을 때는 몇 초면 충분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전환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을 주지 않는다. 습관대로 움직이고 마음대로 몸을 부른다. 그 결과가 바로 아침의 사고다. 한국에서는 예부터 새벽을 경계의 시간이라고 불렀다.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몸과 마음이 아직 자리를 찾지 못한 시간이다. 어른들은 이때 큰 결정을 하지 말라고 했고 급하게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 그것은 종교나 미신의 문제가 아니라 몸을 오래 써본 사람들의 지혜였다. 예순 이후의 몸은 특히 이 경계를 예민하게 느낀다. 혈압은 아침에 가장 빠르게 변하고 뇌와 심장은 아직 서로의 리듬을 맞추는 중이다. 이때 갑작스럽게 일어나거나 힘을 주거나 강한 감정을 불러들이면 몸은 그 요구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 결과는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갑작스러운 무력감으로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선을 넘게 된다. 나는 오랫동안 많은 노인을 지켜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아침에 쓰러진 사람들은 대부분 전날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점이다. 병원에 다닐 정도의 큰 병이 없었고 스스로도 건강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몸의 경고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몸은 밤과 아침의 경계에서 아주 작은 신호를 보낸다. 일어날 때 잠시 숨이 가쁘다든지 머리가 무겁다든지 손발이 차갑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나이 탓으로 넘겨버린다. 그리고 예전처럼 움직인다. 이 순간 몸은 선택을 강요받는다. 따라갈 것인가 멈출 것인가. 나이가 든 몸은 더 이상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멈춰버린다. 아침에 뇌졸중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밤 동안 혈액은 끈적해지고 혈관은 수축된 상태로 유지된다. 아침이 되면 이 모든 것이 갑자기 풀리려고 한다. 그런데 그 속도를 사람이 억지로 끌어올리면 문제가 생긴다. 특히 화장실에서 힘을 주거나 갑자기 서서 움직이는 행동은 몸 안의 압력을 한순간에 끌어올린다. 젊은 혈관은 이를 버텨내지만 나이 든 혈관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한국의 어른들은 예부터 아침에 화장실을 급하게 가지 말라고 했고 일어나서 바로 힘을 쓰지 말라고 했다. 이런 말들은 병원 책자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수없이 반복되어 왔다. 아침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마음 때문이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의 마음은 아직 단단하지 않다. 이때 떠오르는 생각은 하루 전체를 좌우한다. 예순 이후에는 특히 걱정과 후회가 쉽게 올라온다. 돈, 건강, 자식, 지나간 선택들, 이런 생각들이 아침에 몰려오면 몸은 그 무게를 그대로 받는다. 심장은 빨라지고 혈압은 더 요동친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스스로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아왔다. 아직 하루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마음속에서는 이미 여러 번 쓰러지고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몸에게 너무 가혹하다. 예순 이후의 아침은 관리의 시간이다. 무엇을 더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간이다. 서두르지 않는 것,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 필요 없는 생각을 불러오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래 산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이다.
아침을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은 하루를 함부로 쓰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대체로 오래 산다. 이것은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의 문제다. 몸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반응한다. 예순 이후에는 특히 그렇다. 아침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조용한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 나이에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생활의 기술이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겠다. 예순을 넘긴 뒤 아침에 특히 조심해야 할 3가지 행동에 대해 말이다. 이것들은 특별한 기술도 어려운 지식도 아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위험한 것들이다. 나는 이 3가지를 수없이 보아왔고 그 결과 또한 여러 번 목격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 이것은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이야기다. 첫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 특히 평생 부지런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그렇다. 눈을 뜨면 바로 몸을 일으켜야 하루가 제대로 시작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나태해진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예순 이후의 몸은 더 이상 그런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밤새 누워있던 동안 피는 낮은 속도로 흐르고 머리 쪽으로 가는 혈류도 줄어든 상태다. 이때 갑자기 몸을 세우면 피는 중력을 따라 아래로 쏠리고 뇌는 순간적으로 부족한 공급을 받게 된다. 그 결과가 어지러움이고 순간적인 멍함이며 어떤 경우에는 그대로 쓰러지는 일이다. 나는 침대 옆에서 넘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여럿 보았다. 그들은 모두 특별히 아프지 않았고 단지 예전처럼 일어났을 뿐이다. 이 나이에는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생존의 방식이다. 두 번째로 금해야 할 것은 잠에서 깨자마자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이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걱정을 시작하고 지난 일을 떠올리고 아직 오지 않은 문제를 끌어당기는 것이다. 예순 이후에 아침에 이런 생각은 독과 같다. 잠에서 막 깨어난 마음은 아직 단단하지 않다. 방어할 힘도 약하고 균형도 불안정하다. 이때 무거운 감정을 얹으면 그 부담은 곧바로 몸으로 내려간다. 심장은 이유 없이 빨라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숨이 얕아진다. 특히 분노나 억울함 같은 감정은 아침의 몸과 가장 맞지 않는다. 나는 많은 어른들이 아침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아왔다. 자식 이야기, 돈 이야기, 건강 이야기로 하루를 시작한다. 아직 침대에 누워있으면서도 마음은 이미 전쟁터에 나가 있는 셈이다. 몸은 아직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먼저 싸움을 걸면 그 부담을 누가 감당하겠는가? 아침은 생각을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생각을 비워야 하는 시간이다. 예순 이후에는 특히 그렇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가서 힘을 주는 행동이다. 이 이야기는 불편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사고가 여기서 일어난다. 잠에서 깬 직후에는 혈압이 급격히 변하는 시기다. 이때 배에 힘을 주거나 숨을 참고 버티는 행동은 몸 안의 압력을 한순간에 끌어올린다. 뇌와 심장에 동시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 젊을 때는 별일 없던 행동이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다르다. 혈관은 이미 탄력을 잃었고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한다. 그래서 한국의 옛 어른들은 아침에 급하게 화장실에 가지 말라고 했다. 먼저 몸을 깨우고 숨을 고르고 시간을 두라고 했다. 이것은 체변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다. 나는 실제로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다. 그들은 모두 평범한 아침을 보내려 했을 뿐이다. 이 세 가지 행동의 공통점은 서두름이다. 몸보다 마음이 앞서고 현재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다. 예순 이후에도 여전히 예전의 자신으로 살려고 하면 몸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리고 몸은 말로 항의하지 않는다. 대신 멈춰버린다. 그 멈춤이 일시적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속도를 줄이라는 자연의 신호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대가는 반드시 따른다. 나는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다. 특별한 운동이나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아침의 태도다. 눈을 떴을 때 바로 일어나지 않고 마음을 흩뜨리지 않고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것. 이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이다. 그러나 이 작은 선택이 예순 이후의 삶을 지켜준다. 아침은 우리에게 늘 같은 질문을 던진다. 오늘도 나를 존중할 것인가? 아니면 예전처럼 밀어붙일 것인가?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하루뿐 아니라 남은 인생의 길이 달라진다. 이제는 금해야 할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예순 이후의 삶은 무엇을 더 얻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을 덜어내는 시간이다. 특히 아침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하루 전체의 방향을 정한다. 나는 오래 살아오며 건강하게 나이 든 사람들에게서 공통된 습관을 보았다. 그들은 아침을 서두르지 않았고 몸을 명령하지 않았으며 마음을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몸의 상태를 살피고 오늘 하루를 허락받은 것처럼 행동했다. 이것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삶을 오래 지켜온 사람들의 지혜다. 아침에 눈을 떴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바로 일어나지 말고 바로 생각하지도 말아야 한다. 눈을 뜬 채로 잠시 누워 있으면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라. 숨이 깊은지 얕은지 가쁜지 조용한지를 살피는 것만으로도 몸은 스스로를 정리하기 시작한다.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이고 발끝을 가볍게 당겼다 풀었다 하면서 몸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아직 급하지 않다는 신호, 오늘은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 이런 짧은 시간은 몇 분이면 충분하지만 그 효과는 하루 종일 이어진다. 몸이 어느 정도 깨어났다고 느껴지면 그때 천천히 상체를 일으킨다.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한쪽으로 몸을 돌린 뒤 잠시 앉아 있는 것이 좋다. 이때도 서둘러 일어나지 말고 어지러움이 없는지 가슴이 답답하지 않은지 살핀다. 이런 확인은 나약함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능력이다. 예순 이후에는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오래 산다. 몸은 늘 말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듣지 않으려 할 뿐이다. 아침의 마음 관리도 중요하다. 눈을 뜨자마자 떠오르는 생각은 대부분 걱정이다. 그러나 그 걱정들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습관처럼 그것들을 끌어안는다. 예순 이후에는 이 습관을 바꿔야 한다. 아침에는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잠시 미루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하루의 걱정은 몸이 완전히 깨어난 뒤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아침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으로 충분하다. 오늘도 눈을 떴다는 사실, 그것이면 된다. 이것은 자기 위로가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이다.
예순을 넘기면 사람은 자주 스스로를 낮추는 말을 한다. 나는 늙었다. 이제 쓸모없다.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말들은 농담처럼 흘려보내기 쉽지만 아침에 이런 말을 반복하면 몸은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몸은 생각보다 말에 민감하다. 특히 아침의 말은 하루의 방향을 정한다. 그래서 오래 산 사람들은 아침에 부정적인 말을 삼킨다. 좋은 말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스스로를 해치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예순 이후에는 관계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아도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젊을 때는 억울함을 바로 풀어야 속이 시원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감정의 충돌은 몸을 가장 먼저 지치게 한다. 특히 아침이나 하루의 초반에 받은 상처는 하루 종일 몸에 남는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른들은 상처를 바로 꺼내지 않는다. 마음속에 잠시 두고 몸이 감당할 수 있을 때 다룬다. 이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다. 생활 속에서도 덜어내야 할 것들이 있다. 아침에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은 과감히 미루는 것이 좋다.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은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늘 모든 일이 중요하다고 착각한다. 예순 이후에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하루를 가볍게 시작하는 사람은 삶도 가볍게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아침부터 무거운 짐을 지고 시작하는 사람은 몸이 먼저 무너진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오래 사는 비결은 특별한 방법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거창한 계획이나 새로운 습관보다 이미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몸을 괴롭히는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침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 몸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는 것, 마음을 조금 덜 쓰는 것, 이것만으로도 예순 이후의 삶은 훨씬 안정된다. 삶은 우리에게 계속 묻는다. 더 빠를 것인가? 더 오래 갈 것인가? 이 나이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답은 이미 분명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래 살아온 사람으로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을 남기고자 한다. 예순 이후의 삶은 더 많은 것을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다. 젊은 날에는 남보다 앞서야 안심했고 무언가를 이루어야 자신을 인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나이에 이르면 그런 기준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히 밀어낸다. 특히 아침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한다. 여전히 예전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나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 선택은 거창하지 않다. 아주 사소한 습관 속에 숨어 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는 하루를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순 이후의 아침은 시작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깝다. 아직 살아있는지, 오늘도 몸이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확인하는 시간이다. 이 확인을 성급하게 넘기면 몸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늘 바쁘게 살았고 늘 참고 견뎌왔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도 자신을 몰아붙이다가 아침에 조용히 멈추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병이 아니라 멈추는 법을 몰랐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장수의 비결을 묻는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어떤 약이 좋은지 묻는다. 그러나 내가 보아온 오래 산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신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알고 있었다. 아침에 서두르지 않는 것,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감정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 이런 태도는 눈에 띄지 않지만 삶을 오래 지탱해 준다. 특히 아침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사람은 대체로 하루 전체를
무사히 넘긴다. 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날들이 쌓여 결국 긴 삶이 된다. 예순 이후에는 시간의 속도가 달라진다. 하루는 짧게 느껴지지만 몸의 회복은 느려진다. 이 불균형을 인정하지 않으면 삶은 계속 불편해진다. 그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오히려 단순해진다. 해야 할 일이 줄어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또렷해진다. 아침에 무리하지 않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한결 부드러워진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삶도 함부로 쓰지 않는다. 나는 이제 아침에 서두르지 않는다. 눈을 뜨면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낀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숨을 고르고 몸을 깨운다. 급한 일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지만 몸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이 나이에 가장 중요한 지혜다. 우리는 종종 일을 놓치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몸을 놓치면 정말로 모든 것을 잃는다. 그래서 나는 늘 몸을 먼저 챙긴다. 그것이 이 나이에 내가 배운 삶의 우선순위다. 혹시 지금 이 말을 들으며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몸이 보내온 신호일지도 모른다. 아직 늦지 않았다. 오늘 아침을 조금 더 천천히 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지킬 수 있다. 삶은 언제나 극적인 선택으로 바뀌지 않는다. 아주 작은 태도의 변화로 방향을 바꾼다.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 생각을 시작하는 순간, 몸을 대하는 말투, 이런 것들이 쌓여 인생이 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오래 산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늘리는 일이 아니다. 남은 시간을 다치지 않고 건너는 일이다. 예순 이후의 아침은 다리와 같다. 서두르면 미끄러지고 천천히 가면 건널 수 있다. 나는 오늘도 그 다리 위를 조심스럽게 걷고 있다. 당신도 그렇게 걷기를 바란다. 더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더 멀리 가려고 욕심내지도 말고 그저 넘어지지 않게 한 걸음씩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사실을 존중하는 순간 삶은 우리에게 조금 더 머물러 준다.